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전입니다. 오늘은 6월 28일 수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밑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이렇게 또 해주시면은 이렇게 또 너무나 감사드리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오늘은 또 무슨 메인 뉴스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은 여기 먼저 이 KTLA 뉴스를 먼저 본다고 하면은 이 처음 뉴스부터 이제 깜짝 놀랄 만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오렌지 카운티 있지 않습니까? LA 밑쪽으로 해가지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 이 웨스트 민스터에서 이 CVS 스토어 근처에서 파머시죠? 약국 근처에서 어느 한 남성이 어느 한 여성을 레이프를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성폭행을 시도를 하려고 했었다고 하네요. 이 여성을 이렇게 뭐 잡고 막 그러다가 뭐 자신의 이 성기까지 이렇게 또 노출을 해가지고 이 자신의 성기를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또 해달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는 그런 거 못 해주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하다가 이 남성이 이 여성을 이렇게 덮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딱 덮치다 보니까 이 여성이 자신이 이렇게 포켓 나이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칼을 이렇게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이 남성을 찔러버렸다. 라는 아주 통쾌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바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을 이렇게 또 찔렀다고 해가지고 이 남성은 지금 잡힌 상태라고 하네요. 40대라고 하고요. 41살이라고 하고 이제 롱비치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롱비치에 살고 있다가 여기 웨스터민스터까지 이렇게 또 내려왔다가 여기서 또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을 또 벌였다고 하니까 야, 이거 뭐 세상이 정말 어찌 돌아가는지 정말 무섭네요.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이 어젯밤 11시 45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항상 이렇게 밤에는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벤츄라 카운티에서 어느 한 집이 대낮에 털리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그 장면이 모두 링 카메라에 잡혔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모두 다 이제 밖으로 나가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더니만 어느 한 여성이 음식 배달 봉지 있지 않습니까? 음식 배달 봉지를 가지고 이렇게 또 와가지고 초인종을 누르고 이렇게 문을 두들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본 것이죠. 이렇게 한번 알아본 다음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갔다가 차량을 이렇게 또 빠꾸로 해가지고 드라이브웨이에 이렇게 또 파킹을 하더라고요.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미국에 있는 집들은 이제 거의 다 이 CCTV가 있기 때문에 링 카메라 같은 것들이 거의 다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녹화가 돼가지고 이 여성이 이 자신의 차량을 이렇게 드라이브웨이로 이렇게 또 파킹을 하니까 이 차량에서 두 명의 남성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됩니다. 두 명의 남성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그 프레이바 있지 않습니까? 그 프레이바로 이 문을 이렇게 또 뜯어가지고 들어가려고 진입을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링 카메라가 이렇게 띵동 눌렀을 거 아닙니까? 누르면은 바로 집주인한테 카메라 영상이 바로 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집주인은 라이브로 자신의 집이 털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바로 경찰에 전화를 하고 그리고 그 집 주변에 있는 이제 자신의 친구들한테 또 이웃 사촌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집 털리고 있다, 좀 뭐라고 좀 해줘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던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바로 도망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사건이 어제 대낮 1시 반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대낮에 또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하니까 야, 이것도 섬찟하네요, 섬찟해. 그리고 항상 이런 미국 집들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좀 이 커뮤니티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네이버후드 와치라고 해가지고 이웃집들을 이렇게 잘 봐가면서 무슨 서스피션이 있다고 하면은 조금 수상한 그런 상황이 이렇게 또 비춰진다고 하면은 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하는 그런 커뮤니티 시스템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집 주변에 좀 수상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경찰에 바로바로 신고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네. 야, 이 대낮에 이렇게 또 강도 행각을 이렇게 또 벌이고 다닌다고 하니까 정말 화가 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해변을 본다고 하면은 알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독성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해변이 조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씨 라이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물개들이 굉장히 좀 이런 독성 물질에 이렇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졌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런 씨 라이언들이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 그런 일들이 더 자주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 씨 라이언들을 본다고 하면은 좀 온순하거든요. 온순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다니거나 말거나 뭐 그냥 뭐 맨날 누워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좀 신경이 굉장히 날카롭다고 하네요. 이 독성 같은 것들이 좀 중독이 돼가지고 신경이 날카롭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또 공격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절대로 이 씨 라이언 근처에 가지 말라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또 바닷가에 놀러 가셔가지고 물개가 너무나 귀엽다 라고 하면서 근처에 가까이 가신다고 하면은 물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물개 아닙니까? 물개. 물에 사는 개. 굉장히 또 귀엽기는 귀여워요. 귀엽지만 이게 또 사나우면은 또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LA 뒷산인 마운틴 볼디가 있는데, 이 마운틴 볼디에서 어느 한 사체가 발견이 됐다, 어느 한 시신이 발견이 됐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이 시신은 실종된 이 영국 배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이 시신을 이렇게 또 부검을 해보고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본 결과 이 시신은 이 실종이 된 영국 배우가 맞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영국 배우의 이름은 줄리엔 이제 샌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65세로 이렇게 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한 5개월 전에 지난 1월 달에 이렇게 또 겨울 등산을 갔다가 이런 일을 또 겪었다고 하니까 이런 하이킹 같은 것들, 이런 뭐 등산 같은 것들은 웬만하면 혼자 가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런 사는 길은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잘못하다가 이렇게 뭐 떨어진다고 하거나 절벽으로 구르거나 아니면은 야생동물을 만나거나 그런다고 하면은 혼자 있으면은 진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또 여러 명이서 간다고 하면은 이런 야생동물들 공격 같은 것들도 사람들이 또 많다고 하면은 공격을 덜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절벽에서 좀 구른다고 하더라도 바로 신고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산행하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서 다니면은 안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혼자 산행을 간다고 하면은 비상시에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제 새로 나온 이 아이폰 14이나 그리고 앞으로 나올 이 아이폰 15를 본다고 하면은 세렐라이트로 이제 비상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안테나도 내장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가지고 다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15번 프리웨이 레이크 엘시노 근처에서 CHP 있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 하이웨이 패트롤, 이 오토바이 탄 어느 한 경관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정말 다행히도 사망은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 상태고, 그리고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뭐 CHP를 본다고 하면은, 이런 캘리포니아 하이웨이 패트롤을 본다고 하면은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또 순찰하기 때문에 항상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CHP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훨씬 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저도 오토바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사고 같은 거 볼 때마다 오토바이 안 타고 다니는 게 정답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좀 또라이 같은 일이 또 이렇게 또 벌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에르모사 비치라고 해가지고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한 비치가 있거든요. 산타모니카 비치인가 뭐 계속 내려간다고 하면 이 에르모사 비치라는 곳이 있는데, 이 에르모사 비치에서 어느 한 젊은 사람이 18세에서 한 25세 사이라고 합니다. 이 젊은 사람이 파이어웍 있지 않습니까? 폭죽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여기에다 던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폭죽을 던지게 되면서 사람들한테 막 튀겼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또 다쳤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또 사람이 많다고 하면은 전부 다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막 찍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남성은 지금 현재 달아난 상태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찰에서는 이 달아난 사람을 계속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뭐 에로모사비치 어제 가셨다고 하면은 무슨 인상 차이 같은 거 있다고 하면은 경찰서에 전화를 이렇게 또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더 힐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느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미국 말고 다른 나라들 23개국에 대해 가지고 27,000여 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미국에 대한 이 호감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국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미국에 대한 이제 신뢰도 그리고 호감도는 굉장히 높았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59%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에 대한 이제 호감도가 높은 곳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폴란드, 이스라엘, 사우스 코리아, 한국이요, 나이지리아, 재팬, 그리고 케냐 등이라고 하네요. 이런 나라들에서는 이제 미국에 대한 호감도나 그리고 신뢰도가 훨씬 더 높았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도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특히 이 트럼프 대통령 때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거의 최저치였다고 합니다. 역시 트럼프는 전 세계 사람들한테서 미운 털이 굉장히 많이 박힌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대한 이런 호감도가 굉장히 낮아진다고 하면은 미국의 브랜드 가치를 이렇게 또 낮추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미국에 정말 나쁜 그런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아시다시피 이 성추행, 성폭행에 대해 가지고 고소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졌잖아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는 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이진 캐롤에 대해 가지고 디페메이션, 명예훼손으로 지금 맞고소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진 캐롤을 이렇게 성추행했다라는 게 많은 증거들로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몇백만 달러를 이렇게 또 물어주기로 되어 있는데 명예훼손죄로 이렇게 또 맞고소를 한다고 하니까 트럼프의 인성이 보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낯짝이 두꺼워도 이렇게 두꺼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도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 때보다 미국이 전 세계로부터 훨씬 더 많은 호감도를 얻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호감도가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로부터. 그리고 이 트럼프 때는 굉장히 낮았었다라고 하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 때가 훨씬 더 미국에 대한 이미지가 훨씬 더 전 세계로부터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전 세계로부터 이 미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데 또다시 만약에 2024년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 미국에 대한 이미지가 다시 곧바로 이제 곤두박질 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가상 대결을 했다고 합니다. 가상 대결을 하니까 오차범위 밖으로 3% 차이로 트럼프가 이 바이든 대통령을 이겨버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가상 대선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가상 대선 대결을 했는데 트럼프가 이겼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트럼프는 계속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런 소송도 당하고 있고 뉴스로도 굉장히 좀 나쁜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기가 없는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트럼프가 인기가 3% 정도 더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가상 대결에서도 이렇게 또 이긴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걱정입니다. 이 내년 대선에 2024년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다시 지금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걱정이네요. 그냥 둘 다 좀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 미국에 그렇게 인물이 없나요? 분명히 매력도 넘치고 그리고 미국을 잘 이끌어 나갈 그럴 대통령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게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포춘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실리콘밸리에서는 지금 이 엘리트들 있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테크 기업들의 엘리트들이나 그리고 이 CEO들이 마약에 지금 쪄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특히 이런 케타민 있지 않습니까? 이 케타민이라고 해가지고 전신 마취인가 이렇게 또 마취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약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케타민을 이 일론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케타민을 자주 복용을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케타민을 뭐 맞는 건지 이제 먹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케타민을 이렇게 자주 복용을 하면서 마약 성분이거든요. 이렇게 마약 성분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 창의력 같은 것들도 잘 이렇게 또 발휘도 하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포커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포커스도 굉장히 잘 한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약류에 손을 대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그러면서 구글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 있지 않습니까? 세르게이 브린도 황갑버섯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약 같은 거 있거든요. 이런 황갑버섯도 자주 이렇게 복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실리콘밸리에 있는 엘리트들은 이런 마약 같은 것들 뭐 어마무시하게 심각한 마약은 아니더라도 케타민이나 황각, 버섯이나 마리화나는 뭐 합법이기 때문에 뭐 더 자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마약류에 이렇게 손을 대면서 크리에이티비티 그리고 포커스 같은 거를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계속 퍼지고 있는 문화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야, 이거 뭐 좀 씁쓸하네요.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마약에 손을 댄다라는 이런 또 엘리트들이 이렇게 또 마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온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더 마약에 또 템팅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마약은 웬만하면은 절대 손 안 대는 게 최고입니다. 괜히 마약에 손댔다가 중독돼 버리면 인생 끝이거든요, 진짜. 이 홈리스로 되는 게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주사 같은 거를 뭐 자신의 팔에 막 직접 꽂고 막 그런다라는 게 저는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약은 절대 이제 보지도 쳐다보지도 말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메타 있지 않습니까? 이 메타가 페이스북하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이 페이스북을 본다고 하면은 어린 아이들이 쓰기에는 좀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이 인스타그램이나 이 페이스북 쓰는 것을 좀 못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이 메타, 이 페이스북이나 이 인스타그램에 좀 항의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타 그룹에서는 부모님들에 대한 이런 parental control 있지 않습니까? 부모 관리 기능을 더 추가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자녀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이 페이스북을 하면서 메시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메시지 같은 것들을 부모님들이 모두 다 볼 수 있게 됐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인스타그램을 할 때 이렇게 막 이쁜 사진을 막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쁜 사진을 올리고 막 그런다고 하면은 이런 성범죄 같은 하는 그런 미친 새끼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진들을 보고 디렉트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런 디렉트 메시지를 보낼 때 좀 이상한 사진들, 막 거시기 사진들도 보내고 막 진짜 이상한 사진들이나 그리고 영상들을 막 보내거든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이 이런 위험에 빠져 있다라는 게 이런 위험 속에 있다라는 게 이 메타 그룹은 뭐하나 라고 했는데 역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또 질타를 받다 보니까 이런 기능도 또 추가를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중에 또 어린 자녀가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런 어린 자녀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한다고 하면은 당장 이런 이 부모 관리 기능을 켜가지고 모든 메시지들을 다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거 또 괜히 막 나쁜 사람들한테 또 홀려가지고 뭐 이상한 막 사진 보내고 막 그런다고 하면 또 큰일 나지 않습니까? 뭐 한국에서도 뭐 N번방 그런 사건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에도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요. 조심하면은 항상 좋겠죠? 그러면서 이런 또 재미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일론 머스크랑 그리고 이 마크 저커버거랑 싸울랑 말랑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타곤 이 UFC 여기 링에 들어가가지고 서로 싸우자 현피 뜨자라고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니까 마크 저커버거가 그 장소랑 시간만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UFC 레전드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UFC를 잘 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지만 조지
뭐 생피에르에 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일론 머스크를 트레인을 시켜주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트레인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막 뿜뿜 올랐다고 하면은 실제로 마크 저커버그랑 이 링 위에서 현피를 뜨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일론 머스크나 이 마크 저커버그를 본다고 하면은 세계 막 10대 부자 안에 막 들어가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세계 1위 부자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 링 위에서 싸운다라는 것은 진짜 엄청난 이슈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사람들이 막 환호를 지르고 있어요. 빨리 싸우라고 환호를 지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만약에 이게 실제로 성사가 된다고 하면은 $1빌리언어치의 흥행을 할 거라고 합니다. 1조라고 해요. 1조 원. 한국 돈으로 1조 원. 1조 3천억 원? 1조 3천억 더 되나? 어쨌든 간에 진짜 말도 안 되게 큰 금액의 흥행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야, 너무나 재밌을 것 같습니다. 빨리 일론 머스크가 연습을 잘 해가지고 마크 저커버그랑 현피를 뜨는 것을 빨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다 안전 그런 기어들을 이제 차고 아마도 싸우겠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나이도 굉장히 많아요. 일론 머스크 지금 50대인데 야, 다 늙어서 싸우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데 일론 머스크를 본다고 하면은 이런 뭐 챌린지 같은 거를 또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하고, 굉장히 또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실제로 이렇게 또 싸우지 않을까 조만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텍사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2주째 계속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2주째 이렇게 또 폭염에 이렇게 또 시달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새로운 뉴 노멀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나 덥다 보니까 사람들이 에어컨을 지금 어마무시하게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텍사스에서는 이제 전력난이 걱정이 된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2주째 뭐 거의 100도, 어떤 곳은 뭐 11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고, 계속 이렇게 어마무시한 이제 폭염이다 보니까 밤에까지 덥다고 합니다. 열대야로 이렇게 또 밤에까지 덥다 보니까 뭐 에어컨 같은 거, 뭐 선풍기 같은 거 뭐 다 틀어놓다 보니까 전력 소비가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 같은 거를 또 안 틀어놓을 수도 없죠. 이렇게 에어컨을 또 안 틀어놓는다고 하면은 진짜 사람들이 사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 올해 들어가지고 이 슈퍼 엘니뇨 때문에 전 세계가 이 폭염 때문에 난리입니다, 난리.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도 요번 주 일요일이거든요. 요번 주 일요일부터 어마무시하게 더울 것으로 그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위 단디 이렇게 또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선풍기 같은 것들, 뭐 창고 있는 것들 다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뭐 바닷가로 피서를 가거나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텍사스에서 어느 한 이제 우버 드라이버가 이 여성 승객을 태웠는데, 이 여성 승객이 총을 꺼내 들어가지고 우버 드라이버를 쏴가지고 사살을 하는 일이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피의자에 대해가지고 지금 뭐 재판을 하고 있는데, 재판 중에 여성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 텍사스 엘파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거든요. 엘파소라고 하는 곳은 이 멕시코랑 이 국경지대에 있는 이 텍사스 도시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작은 도시라고 합니다. 소도시인데다가 그리고 이 엘파소에 군기진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조그만한 도시가 성인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여성이 자신의 남자친구를 보려고 왔었다고 하네요. 오게 되면서 이제 한밤중에 이 우버를 불러가지고 탔다고 합니다. 우버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또 타게 되면서 이렇게 또 가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표지판을 보니까 투더 멕시코라는 그런 표지판이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여성이 자신이 납치를 당하는 줄 알고 총을 빼가지고 이 우버 드라이버를 그냥 쏴서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진짜 화가 납니다. 이 남성은 진짜 우버 드라이버를 하면서까지 이제 자신이 이제 돈을 벌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미친년이 차를 타가지고 총을 꺼내들고 이렇게
자신을 쏴가지고 이제 죽여버렸다고 하니까 진짜 화가 나고요. 어쨌든 간에 이 재판에서 본다고 하면은 조사를 해본 결과 이 남성이 멕시코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정황도 없었었고, 그냥 이 여성이 준 이 목적지를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내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이 내비게이션대로 이렇게 또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냥 이 여성이 사인을 잘못 봤던지 아니면은 이 여성이 뭐 핑계를 지금 대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여성이 그냥 쏴서 죽인 거라고 하네요. 무슨 그 어떤 위협도 없었었다고 합니다. 정말 화가 나고요. 어쨌든 지금 이 재판을 하면서 이 여성에는 살인 혐의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제발 죄를 아주 달게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어쨌든 이 우버 드라이버 있지 않습니까? 이 우버 드라이버는 바로 총을 이제 맞은 다음에 바로 또 사망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자신이 총을 쏴놓고 911 같은데 전화도 안 했다고 합니다. 도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청하지도 않았다고요. 이 우버 드라이버를 쏜 다음에 바로 이제 자신의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 당시에 바로 이 911에 전화를 해가지고 병원에 갔다고 하면은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나중에 이 남성은 이제 병원에 실려갔지만 이제 병원에서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정말 화가 나는 이런 일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이런 이 우버 드라이버들을 본다고 하면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거든요. 저도 예전에 우버 드라이버를 잠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무슨 레퍼럴 코드를 줘가지고 10번의 우버 드라이버를 한다고 하면은 $500를 준다고 하길래 10번 정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10번을 했었을 때 그냥 보통 사람이 이 콜을 받고 가가지고 태우고 다른 곳에다가 이렇게 주합버프를 해주는 건데, 진짜 그냥 일반인 그 누구도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누구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여성이 뒤에서 총을 쏴가지고 죽였다. 진짜 그냥 화가 납니다. 화가 나고, 그리고 이 텍사스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텍사스에서는 합법적으로 이 총기를 산다고 하면은 그 어디든 간에 합법적으로 총기를 그냥 들고 돌아다닐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총기를 가지고 다닐 수가 있다고 해요. 야, 이거는 아니지 않나. 여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총을 이렇게 또 합법적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는 없거든요. 콘실 웨폰이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몸에 이렇게 총을 차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총을 이렇게 차고 다니려고 한다고 하면은 컨실 웨폰 그 라이센스를 또 따로 받아야 돼요. 여기 캘리포니아에서는. 그것도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돈 주고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게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갱신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웬만해서는 이제 불법적인 거 아닌 이에야 사람들이 이제 총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텍사스에서는 합법적으로 아무나 총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미국은 이 총기 규제 좀 빨리 누가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조치를 하자고 했는데도 계속 이 공화당에서는 풀고 있지 않습니까? 짜증나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 이 보스턴 있지 않습니까? 보스턴에서는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보스턴에서 어느 한 이제 노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이 노 부부가 결혼 50주년을 맞이를 해가지고 가족 모임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가족 모임 하려고 하기 전에 41세 남성한테 살해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자신의 자택에서 3명이나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노 부부랑 그리고 가족 1명 이렇게 또 사망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 용의자 이 41살짜리는 뭐 체포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왜 이렇게 살해를 했느냐라고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동기는 모른다고 하네요. 야, 이 또라이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더 뉴욕타임즈를 본다고 하면은 지난해 있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 이 페데스트리안 이 보행자 사고 때문에 사망 환자들의 수가 7,500명이 넘어가게 되면서 4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밖으로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보행자 사고요. 차 사고가 아니라 그냥 걸어 다니다가 이 차 사고가 나가지고 이 보행자가 죽는 그런 사고가 지금 41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운전하는 법을 까먹었나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보행자를 보호를 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보행자 이제 보호하는 것들이 좀 덜 되다 보니까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보행자들을 보호를 하는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를 더 많이 만들게 된다고 하면은 이 보행자 사망 사고를 더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실 때에는 항상 주위를 잘 살피시면서 좀 돌아다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길 가다가 차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또 죽는다고 하면은 죽은 사람만 가장 불쌍하지 않습니까? 항상 조심하면서 다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폭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소폭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또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메인으로 이렇게 또 파웰 의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 파웰 의장이 나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More restriction is coming. 그러니까 더 규제가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있을 그 FOMC 있지 않습니까? 이 FOMC를 통해 가지고 아마도 2번 더 금리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연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2%, 이게 아직까지도 좀 많이 길이 남았다고 하거든요. 지금 뭐 투자자들이나 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뭐 지금 뭐 거의 다 뭐 인플레이션 잡혔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동결을 하고 아마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연준 의장 이 파웰이 나와가지고 아니다, 아직도 인플레이션은 높다 라고 하면서 더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뻐꾸기를 날리다 보니까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이렇게 막 비틀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이 좀 침체기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다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영국 은행인 이 HSBC 있지 않습니까? HSBC에서 아마도 미국은 이번 4분기 때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이 유럽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유럽은 2024년도에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유럽이 곧장 이렇게 다이빙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경기 침체는 올해 말에 미국에서 먼저 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전 세계를 본다고 하면 계속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좀 높은 상태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 IMF나 이런 이 센트럴 뱅크들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금리를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잡아야 된다. 그냥 이대로 둔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른다고 하면은 나중에 뻥 터져버린다고 하면은 버블이 터지면은 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이 경기를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거의 확실시 올해 말에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뭐 미국의 주식 시장이나 경기 침체는 그 누구도 뭐 확답을 할 수는 없네요. 어쨌든 뭐 뉴스들에서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이런 중앙은행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전 세계의 이 기축 통화를 본다고 하면은 달러이지 않습니까? 달러가 아직까지도 이 기축 통화인데, 이 기축 통화의 달러는 계속해가지고 이어질 것이다. 앞으로 10년간은 끄떡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중국이 뭐 이멀징 하고 있다, 뭐 달러가 전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힘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 같은 것들이 또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달러 지배력은 앞으로 10년간 계속해가지고 가장 강할 거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 영향력은 계속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떨어질 수는 있을 거라고는 합니다. 그래도 앞으로 10년간은 단단하다 미국이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야후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캐나다의 인플레이션 지수로 본다고 하면은 이 캐나다의 CPI 지수로 본다고 하면은 지난 5월달 이 캐나다의 CPI는 3.4%가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2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4월달을 본다고 하면은 지난 4월달에는
인플레이션 지수, 이 CPI 지수가 4.4%였거든요. 그런데 5월 달에는 3.4%. 굉장히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많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캐나다에서도 이 인플레이션 2%를 목표로 두고 있는데, 이 캐나다는 이제 조만간 인플레이션 2% 달성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 캐나다에서는 기준금리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제는 안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캐나다도 계속해가지고 이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미국도 계속 잘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연준 이 파월 의장은 나와가지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더 심한 리스트릭션을 할 것이다. 계속해가지고 금리를 올릴 것이다. 계속 이렇게 지금 겁을 주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 주식시장이 너무나 뻥튀기가 돼서 오르는 것은 막아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인플레이션 2%는 우선 무조건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이 FOMC 연준 의장 파웰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미국의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왔는데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지금 찍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1년 이상 계속해가지고 이 연준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를 이렇게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는 어마무시하게 튼튼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쓸 돈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계속 쓰고 있다고 하네요.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17개월 만에 이렇게 또 강력하게 이렇게 또 오르게 되면서, 이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건수도 20%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는 등 계속해서 이제 미국은 이 경제는 무지막지하게 튼튼하다고 하네요. 18개월 만에 최고 이 소비자 신뢰 지수. 야, 미국 진짜 대단합니다. 이 미국은 계속해가지고 연준에서 억지로라도 경제를 끌어내리려고 금리를 진짜 전에는 유례 없는 이런 금리 상승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는 진짜 엄청나게 튼튼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의 이 전기차 이 충전 방식을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가장 많거든요. 테슬라 차량이 가장 많이 팔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미국 전역에 이 테슬라 충전소가 가장 많거든요. 이 슈퍼차저가. 그러다 보니까 GM, 포드, 리비안 이런 이 자동차 회사들에서 전기 자동차를 이제 생산을 할 때 이 테슬라의 충전 방식을 따르겠다라고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유럽 자동차는 처음으로 이 볼보 있지 않습니까? 볼보도 테슬라의 이 충전 방식을 따르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아마도 이 테슬라의 충전 방식이 스탠다드가 되는 게 아니냐, 기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포드 있지 않습니까? 포드에서는 지금 전기차로 이제 바꾸려고 어마무시하게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포드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포드는 앞으로 한 1000명 정도를 더 해고를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또 해고를 하는 이유는 이 전기차 전환하는데 투자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해고를 더 한다고 합니다. 이 비용 절감을 이제 사람들한테 더 해가지고 이 전기차 만드는데 더 힘을 쏟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내연기관 차들은 앞으로 이제 더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어제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루시드 있지 않습니까? 이 루시드 자동차가 에스턴 마틴, 이 엄청나게 고급차이지 않습니까? 이 고급차 이 에스턴 마틴의 이 기술을 이제 이전을 해주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영국 자동차 업체인 이 에스턴 마틴이 이 루시드의 이 전기차 기술을 받아가지고 이 전기차 모터 같은 것들도 이제 만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이 에스턴 마틴의 이 전기차를 생산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루시드 자동차가 10% 정도 폭등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오늘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루시드 CEO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 에스턴 마틴이랑 한 이 딜은 그냥 비기닝일 뿐이다. 앞으로 더 많은 이런 딜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레발 같은 걸 이렇게 또 쳤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또 주식이 잘 오를 것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루시드는 지금 생산 문제 때문에 좀 이 판매가 그렇게 뭐 많이 좋지는 않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 루시드 자동차를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비싼 자동차만 지금 팔고 있거든요.
가장 싼 자동차가 8만 7천 달러인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루시드는 지금 필요한 거는 빨리 이 싼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동차가 빨리 나와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 미국의 약국 체인인 이 월그린 있지 않습니까? 이 월그린이 목표 어닝을 이렇게 또 줄였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약국에 가는 게 훨씬 더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약국에다가 쓰는 그런 돈이 훨씬 더 줄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이 약국 체인들에서도 이 목표치를 지금 낮추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월그린 주가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다 보니까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이상적으로 올랐었던 그런 주식들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벨라루즈 대통령 루카센코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프리고진이 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쿠데타를 단 하루 만에 끝나기는 했지만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면서 이 푸틴이 프리고진을 사살을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벨라루즈 대통령 루카센코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말리게 되면서 그리고 이 중재 역할을 굉장히 잘 하게 되면서 푸틴이 이 프리고진을 사살을 하는 일을 이렇게 또 잘 비껴나갔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이 벨라루즈 대통령 이 루카센코가 좀 별로 인지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계기로 이 루카센코의 인지도는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냥 내버려 뒀다고 하면은 이 프리고진이 뭐 죽던 말던 이 와그너 그룹이 이 모스크바를 쳐가지고 어느 정도 좀 이 크렘린궁도 좀 붕괴가 되고 그런 모습들을 좀 봤었으면은 얼마나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더 가디언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에서는 이 와그너 그룹이 가지고 있는 이 골드 마이닝 그런 컴퍼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컴퍼니들에 대해 가지고 제재를 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와그너 그룹이나 이 러시아나 둘 다 아주 사회의 악으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악의 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 가지고 이 러시아나 이 와그너 그룹에 대해서는 제재를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는 이 우크라이나를 5억 달러를 더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 러시아나 이 와그너 그룹은 계속 제재를 어마무시하게 빡시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의 이 미드웨스트, 이 미국 중부랑 그리고 이 이스트 코스트, 미국의 이 동부 서안을 본다고 하면은 이곳 주민들이 엄청난 공기질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자그마치 8천만 명이나 이 공기 오염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기가 굉장히 나빠진 이유는 바로 캐나다의 산불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 캐나다의 산불 때문에 이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이렇게 또 영향을 입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 연기가 유럽까지 지금 날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난리. 그러면서 이 쿠바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쿠바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이랑 이렇게 또 사이가 나쁘다 보니까 미국한테 좀 제재를 또 많이 당하다 보니까 쿠바가 이 여행 산업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터지면서 여행 산업이 완전히 죽어버리다 보니까 쿠바가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이 여행 산업도 굉장히 붐을 일으킬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생각보다는 이 쿠바의 여행 산업이 회복이 지금 더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쿠바는 좀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알제지라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또 멕시코에 대한 살벌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멕시코에서 어느 한 무장 괴한이 Security Ministry Staff 그러니까 이제 경찰서 직원 14명을 키드내핑을 했다. 납치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이 멕시코를 본다고 하면은 카르텔들의 영향력이 어마무시하게 세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부 직원들이 계속해가지고 납치를 이렇게 또 당하게 되면서 이런 사람들이 막 목이 잘려가지고 막 발견이 되는 등, 뭐 바디 파트들이 막 봉지에 담겨가지고 발견이 되는 등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또 발생을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걱정이
되네요. 네, 이 멕시코는 저 진짜 제가 이 아르헨티나에서 한 5년 정도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남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멕시코에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좀 짜증 납니다. 저 멕시코도 막 여행 가고 싶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가겠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